형님, 저는 20마지기가 아니라 5마지기 돌밭을 택하겠습니다. 뭐라고? 하하하,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모두가 원하는 황금 같은 땅 20마지기를 거부하고 돌투성이 황무지 5마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 정신 나갔어.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하지만 그 여인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돌밭 한가운데 30년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마른 우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기 같은 유언.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 과연 이 여인의 선택은 천재적 해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친 짓이었을까요? 1년 뒤 20마지기를 선택한 형님과 5마지기를 선택한 동생.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마른 우물을 택한 며느리. 조선 숙종 25년 한강 나루터의 거상 허준상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물과 함께 살아온 노인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둘로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한강변 20마지기 옥토다. 해마다 쌀백석이 나오고 나루터 사용료로 은자 30냥이 들어온다. 큰아들 인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산이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북한산 기슭 돌밭 5마지기와 그 안에 우물 하나다. 인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20마지기와 5마지기라니 4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한쪽은 황금 같은 평지요. 한쪽은 돌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우물은 30년간 물 한 방울 안 나온 폐우물 아닙니까? 준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 명심해라.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 다음 날 해가 떴습니다. 인석이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둘째 며느리 이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돌밭 5마지기와 우물을 택하겠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하하, 아우야, 내 마누라 머리에 구더기가 20마지기를 놔두고 5마지기 돌밭을 택해. 큰며느리 송씨도 비웃었습니다. 동서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요. 하지만 이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30년을 기다렸으면 이유가 있어요. 돌밭에서의 고난. 이씨 부부가 북한산 기슭 돌밭으로 이사한 날은 한여름 땡볕이었습니다. 도착한 땅은 소문대로 돌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땅이요? 돌무더기지. 둘째 인호가 절망했습니다. 우물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깊이 파도 마른 돌과 흙뿐, 물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마을까지 왕복 2시즌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편네가 20마지기 버리고 돌밭 택한 정신 나간 여자래. 식사는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형님 집에서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인석이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아우야, 내 20마지기 벌써 모내기가 끝났지. 황금 같은 벼가 익어가고 있다네. 올해 풍년이야. 인석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인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형님 말이 맞았어.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거요. 그날 밤 이씨는 우물가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틀렸습니까? 하지만 이 씨는 다음 날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 100년 가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00년 만의 가뭄이야.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고 나루터가 텅 비었습니다. 인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루터 사용료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논이었습니다. 스무마지기 논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벼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인석이 논두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우물 20개가 전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구걸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요. 제발. 인석은 물장수를 찾아다녔습니다. 물 한 동이에 은자 5냥이요. 평소 같으면 쌀 5석을 살 돈으로 겨우 물 한 동이를 샀습니다. 스무마지기 부자가 물 한 동이 사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시각 북한산 기슭에서는 이 씨가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9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바닥에 커다란 바위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온 힘을 다해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위 아래쪽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코끝에 시원한 물 냄새가 스쳤습니다. 가뭄 100일째 되는 날, 이 씨가 우물을 판 지 꼭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악물고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구르르르릉. 바위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요. 서방님, 물이 나왔어요. 인호가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이요?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것도 가뭄 100일째, 이 씨가 우물을 판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씨가 물을 떠서 마셔봤습니다. 달고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어딘가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이 물맛이 예사롭지 않소. 보통 물이 아닌 것 같소.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100년 가뭄의 100일 정성, 아버님이 30년을 기다리신 게 이것이었군요. 신령의 약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물 안 나온 폐우물에서 무슨 물이 나?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물에서는 정말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정말이네, 물이 진짜 나오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을 퍼갔습니다. 이 씨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물값은 얼마요? 물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가뭄의 물장수들은 물 한 동이에 은자 5냥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물을 준다니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종기가 나았어. 10년 된 종기가 말이야. 나는 배탈이 싹 가라앉았다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장안에 퍼졌습니다. 한양에 이름난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원이 물을 살피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물은 처음이요. 귀한 광물 기운이 섞여 있어. 몸의 독을 빼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나을지도 모르오. 왕실의 진상에도 될 만한 물이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북한산 기슭에 신령의 약수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한양 도성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 입은 부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 이건 약수 값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약수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물 한 동이에 은자 한 냥씩 받았습니다. 하루에 10동이씩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 내의원에서 관리가 왔습니다. 내의원에서 이 약수를 독점 계약하고자 하오. 매달 은자 50냥을 드리겠소. 이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자 50냥이라니 형님 인석이 나루터에서 1년 동안 벌던 돈이 30냥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왕실 독점 계약으로 매달 은자 50냥, 일반 백성들에게 파는 약수로 하루 은자 10냥. 한 달 수입이 은자 350냥에 달했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막이 들어섰고 장터가 생겼습니다. 5 마지기 돌밭이 북적이는 장터로 변했습니다.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형의 땅에 닥친 재앙. 가을이 왔습니다. 100일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닷새, 엿새, 비는 쏟아지고 또 쏟아졌습니다. 이건 대홍수야. 50년 만에 대홍수가 온다. 한강 수위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물이 둑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은 논두렁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안 돼, 안 돼.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강물이 둑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인석은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20마지기 중 15마지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강물에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남은 5마지기도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모래의 덤이었습니다. 내 땅이, 내 20마지기가. 송씨가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땅이 어디 갔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허서방, 큰일 났소. 이 땅 원래 주인 후손들이 관에 소장을 냈소. 땅이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땅이 떠내려갔으니 나머지 재산으로 갚으라고 하네요. 인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땅도 떠내려가고 소송까지 당하다니. 그 무렵 북한산 기슭 우물가에서는 이 씨가 사람들에게 물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홍수에도 우물은 끄떡없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형의 탐욕이 부른 파멸. 인석이 관에 소장을 냈습니다. 땅을 잃고 소송까지 당하자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노망이 난 상태였습니다. 20마지기와 5마지기를 같은 가치로 나누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근처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허인석, 내 주장을 말해보거라.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정신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동생 며느리한테 홀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할 말이 있느냐? 이 씨가 품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사또님, 이것은 시아버님께서 30년간 쓰신 우물관리 일지입니다. 사또가 일지를 받아들어 펼쳐 읽었습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100년 가뭄이 와야 물길이 열리고 100일 정성을 들여야 샘이 터진다 했다. 나는 이 우물을 30년간 지키며 그날을 기다린다.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우물에 대한 기록이 있구나. 시아버님은 노망이 아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우물의 가치를 알고 계셨어요. 사또가 인석을 노려봤습니다. 허인석, 너는 아비가 노망났다 하였는데 이 일지를 보거라.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겼다. 노망난 노인이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또가 마을 어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허 준상 대감이 노망났다는 게 사실이냐?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사또님, 허 대감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허준상의 유언은 정당하다. 원고 허인석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니 기각한다. 인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허인석은 돌아가신 아비를 모함하고 아우의 재산을 빼앗으려 거짓 소송을 제기하였다. 무고죄로 곤장 10대를 내린다. 형리들이 인석을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곤장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물 속 숨겨진 비밀. 며칠 뒤 인석이 다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저 우물 밑에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물을 묻어놓은 게 틀림없어요. 제발 우물을 파헤쳐 주십시오.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곤장 20대를 맡겠습니다. 좋다. 내일 관리를 보내 우물을 파헤치겠다. 단 아무것도 없으면 곤장 20대다. 다음 날 관리들이 북한산 기슭으로 올라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관리들이 우물 안으로 내려가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5길, 6길, 점점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뭔가 있다. 흙 속에서 네모난 돌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함이었습니다. 인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나. 석함이 우물 밖으로 올려졌습니다. 뚜껑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허준상. 사또가 직접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두루마리 문서들, 그리고 은자 주머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에 쓴 유서로구나. 사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넓은 땅은 홍수에 쓸려가고 좁은 땅의 물은 세상을 먹여 살린다. 20마지기는 탐욕을 시험하는 미끼였고 5마지기는 지혜를 여는 열쇠였다. 나는 30년을 기다렸으니 100일 정성을 들인 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인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끼라고요? 20마지기가 미끼였다고요. 사또가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강변 50마지기 땅 문서, 한양 기와 집세 채 문서, 은자 300냥.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50마지기면 인석이 받았던 20마지기의 2배 반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인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판 거구나. 스스로 우물을 파헤치라고 했고 스스로 석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석함 안에는 동생에게 주는 보물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인석을 내려다봤습니다. 허인석, 내가 원해서 우물을 팠고 내가 원해서 석함을 찾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생에게 주는 유산이 있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허준상 대감의 뜻이 분명하구나. 석함의 모든 재산은 둘째 며느리 이 씨에게 돌아간다. 이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허인석, 너는 2번이나 거짓 소송을 일으켰다. 아비를 모함하고 아우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판결을 내리겠다. 허인석에게 남은 5마지기 땅을 몰수하고 곤장 20대를 내린다. 형리들이 인석을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곤장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20마지기 부자였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물의 가치를 깨닫다. 며칠 뒤 이 씨는 석함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한강변 50마지기, 한양 기와집 3채, 은자 300냥. 여기에 원래 가진 5마지기와 약수터까지 합치니 55마지기에 기와집 3채였습니다. 인석이 애초에 5마지기를 택했어도 이보다 못했을 겁니다. 이 씨는 우물가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북한산 우물마을이라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약수를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그 무렵 인석 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송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네 가서 빌어봐요. 우리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부부가 북한산 우물마을을 찾아가 이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뭐든 하겠소. 이 씨는 한참 동안 형님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미친년이라 불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내외분께서 우물 관리를 맡아주시죠. 아버님께서 30년 하셨던 일입니다. 그날부터 인석 부부는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한때 20마지기 주인이 우물 청소꾼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인석이 우물 바닥을 쓸다가 멈췄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물 없는 넓은 땅은 사막이고 물 있는 좁은 땅은 낙원이라는 거요.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물 밖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가 약수를 나눠주는 소리였습니다. 물의 가치를 알았던 며느리가 세상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지혜와 인내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마지기 황금 같은 옥토, 아니면 5마지기 돌밭과 30년 마른 우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상 대감의 지혜.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